동서고금 여성의 황금기는 여성이 가장 살기 좋고 권리가 컸던 황금기는 불교시대 불교국가에 있었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나온 종교 철학 중에서 여자한테 가장 간대하고 여자가 권리가 가장 셌고 여자가 가장 살기 좋았던 시절이 언제냐? 불교시대 불교국가였다. 유교는 어떻습니까? 유교는 잘 알다시피 공자가 소인배하고 여자는 다루기 힘들다 그랬죠. 그리고 우리 조선시대에는 어떻습니까? 뭐 삼정지도, 칠거지약, 남녀 철시 보동석 이런 것 때문에 또 여자는 또 쪽들이 쓰게 만들고 이슬람교가 지금 하고 있는 걸 갖다가 우리도 조선시대 때 했죠. 여자를 갖다가 완전히 반도 죽여놨죠. 남녀가 자동차의 양 바퀴고 비행기의 양 날개인데 한쪽 바퀴를 죽이고 한쪽 날개를 꺾어버리면은 제대로 돌아갈 리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조선이 그 모양이죠. 이슬람교도 지금 발전이 안 되는 겁니다. 석유 때문에 그냥 사는 거지. 유대교는 어떻습니까? 유대교도 여자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죠. 남자의 갈비뼈에서 취한 게 남자 갈비뼈 하나를 끄잡아내서 만든 게 또 여자죠. 유대교에서 나오는 뭐 천주교, 기독교, 이슬람교는 어떻습니까? 이 여자는 그 에덴 동산에 아담과 이브가 있었는데 이브를 그냥 꼬셔가지고 이브가 아담을 꼬셔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어서 에덴 동산에 쫓아냈죠. 쫓겨났죠. 그래서 여자에 대해서 호의적일 리가 없다. 또 그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여튼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랬죠. 하여튼 떠들지 말아야 말이야. 떠들지 마라 그랬죠. 그 안 맞다고. 그럼 중세시대에는 어떻습니까? 여자한테 순결을 강요하고 또 마녀 찬양하고 이래가지고 여자를 엄청나게 피폐하겠죠.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도 여자를 갖다가 아담을 타락시킨 존재고 또 열등한 존재고 기독교도 뭐 순결을 또 강조하고 기독교 시대에도 천주교는 물론 기독교 시대에도 요새는 틀림이다만 옛날에는 뭐 여자한테 뭐 참정권을 주거나 무슨 뭐 재산을 떼주거나 이런 것도 없어요. 시집갈 때 그냥 뭐 지장금 좀 주고. 기독교가 여자에 대해서 엄청 호의적이라고 생각되는 거는 뭐 최근에 와서 그런 거죠. 이슬람교는 어떻습니까? 하는 짓이 뭐 얼굴 뒤집어 쓰는 거 뭡니까? 옛날에 조선시대 때 뭐 뒤집어 쓰는 뭐 쪽두리인데 뭐 걔들 이름으로 뭡니까? 하여튼 그거 뒤집어 쓰기 하고 여자를 강제할례시키고 뭐 별짓을 다 하죠. 밖에 나다니지도 못하게 하고 여자를 죄인 죽이는 게 이게 이슬람교 그 다음 체유교다. 그 다음 체 저쪽에 기독교 계통, 유대교 계통 이쪽. 근데 발해는 참 불교는 어떤가 하면은 불교 믿는 불교 믿는 시대에는 여자들의 권리가 상당하고 남녀를 상해주자 대단하고 여성의 권리가 대단하고 막강했습니다. 지금도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는 불교 믿죠. 불교 믿는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는 실제적인 대장은 누굽니까? 여자가 대장이죠. 엄마가 대장이고 할머니가 대장이죠.
에이, 아닌데요. 열대지방이라서 그런데 열대지방은 여자들이 세고 여자들이 권리를 쥐고 있는데요. 일부 맞아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면은 그 아프리카는 열대지방 아닙니까? 그러면 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런 데는 열대지방 아닙니까? 또 어디 있습니까? 그 남태평양에 있는 피지, 사이판 이런 데는 열대지방 아닙니까? 그러면은 인도 남부 저쪽에는 또 열대지방 아닙니까? 그쪽에 여자가 권리가 동남아시아처럼 그렇게 셉니까? 아니죠. 중국이 가장 잘 살았고 가장 개방 개혁적이고 여자들이 가장 권리가 셌고 자유연애가 능했고 그런 거 어딥니까? 당나라죠. 중국의 최고 불교 국가가 그 출처모가 났죠. 말년에 또 양귀비 또 유명하죠. 양귀비가 또 어, 안락산하고 놀아나는 거 이런 거 공연하게 나오죠. 얼마나 여자애한테 호의적이고 여자의 권리가 세고 그렇게 했으면은 황제까지 나왔겠느냐. 그리고 척체무는 자기가 황제가 되고 나서 남자 기생을 엄청나게 뒀죠. 공경연하게. 청나라 말기에 서태후는 남자 기생들을 많이 독연을 했는데 그건 몰래 했죠. 그리고 하룻밤 자고 나면은 비밀이 새나갈까 싶어가 다 죽였죠. 근데 척체무는 남자 기생을 수천 명을 갖다 공경연하게 데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신라시대에 어떠냐? 신라시대에 여성왕이 3명이나 나왔죠. 선덕여왕, 진덕여왕, 진성여왕. 그리고 최영설아 다 아시죠? 그리고 또 미실이가 뭐 왕부터 시작해서 뭐 화랑부터 시작해서 장군부터 시작해서 응? 국무총리 뭐 오세 말하면 국무총리 장관들 뭐다 이 잡았죠. 그 몸 하나로. 그 불교 시대 국가에 있던 신라가 그랬죠. 그리고 고려시대는 어떻습니까? 고려시대가 우리 남녀 상열지사라 그래서 쌍화점 이런 게 있죠. 그리고 송나라 사신들, 내국 사신들이 기록해놓는 보면은 고려시대 때는 남자가 그냥 냇가에서 그냥 같이 목욕을 해서 벌받고 그런 게 기록되어 있어요. 얼마나 자유분방하고 여자의 권리가 세고 그랬으면은 남자가 그냥 강이나 겨울에서 같이 목욕 보고 여럿이 그냥 동시에 목욕을 하고 그랬겠습니까? 그리고 또 발해 시대에 보면은 그 여자들이 그냥 여럿이 모여가지고 다니면서 남편 바람 피우는가 싶어서 뒤따라다니다가 만약 바람 피우는 걸 발견하면은 아주 박살을 냈다고 그런 기록들도 있어요. 근데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일본은 그러면 그 불교 믿는데 왜 여성의 권리가 그 모양입니까? 옛날에 지금이나 그 모양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일본은 그 두 가지 때문에 안 돼요. 천재지변이 너무 많고 칼에 몰아라 가지고 안 돼요. 일단 천재지변이 너무 많죠. 태풍, 홍수, 지진, 화산폭발, 해일 이런 거에는 남자도 감당하기 힘듭니다. 그 집단을 조직적으로 해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여도 될까 말까죠. 그런데 이런 천재지변 앞에 남자도 속수무책인데 여자는 더 이상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죠. 원래 권리를 행사하려고 그러면 책임과 임무가 뒤따라야 됩니다. 밑바탕이 돼야 되는데 여자가 전혀 기할 게 없더라. 그리고 권리가 낮을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여자들이 양순하고 일본 여자를 최고라 그러죠. 또 자는 선비 문화가 아니죠.
칼이 문화죠. 칼 그 한 자루 차고 있는 게 두 자루 차고 있는. 그 전국 시대에 뭐 몇백 년 동안 저끼리 전쟁하고 이런 데서 여자들이 갑툭될 수 있겠느냐? 운명 기죽고 할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에는 천재지변이 너무 많아서 여성이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자들은 은매 규죽하며 살 수밖에 없더라. 그리고 기독교에서 불교를 갖다가 비판하는 그 논고로 불교 믿는 나라는 다 못 산다 이러는데, 근데 일본은 또 잘 살죠. 그거는 왜 그런가 하면 처음에 문명이 동양에서 시작돼서 이게 햇빛 방향을 따라 가지고 중앙아시아로 가고 또 아랍으로 갔다가 지중해로 갔다가 이게 영국으로 갔다가 다시 미국으로 갔다가 지금 다시 동양으로 한 뭐 내가 볼 때는 한 뭐 75점이나 뭐 80점 정도는 왔다고 생각해요. 그래 와 있죠. 그런 차원에서 그런 겁니다. 원래는 모든 동양이 더 잘 살았고 모든 게 다 학문이든지 뭐든지 물질 문명이든지 동양이 다 없었죠. 이 세상이 돌고 도는 것이기에 기도도 움직이기에 햇빛 따라서 이렇게 갔을 뿐이다. 그래 그게 길이 따라가서 야만인에 불과했던 유럽 사람들이 산업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자기들이 대포 만들고 철새 만들고 이래가지고 아시아를 갖다가 식민지나 반식민지화 했죠. 착취했죠. 그래서 그래 나온 거고, 옛날에는 이게 그 불교 믿는 국가들이 굉장히 잘 살았어요. 그리고 왜 여자들이 권리가 세고 자유 연애가 가능하고 남자 성혈지사 이런 게 나오고 가물형 개울에서 남녀가 같이 옷 벗고 목욕을 하고 신라시대 때 여성 3명이 나오고 뭐 당나라 때 척천무구가 나오고 이게 왜 그러냐? 이 불교라는 게 그 기독교계통은 어떻습니까? 신은 완전 무기란 신이고 인간들은 피조물이죠. 하나님은 주인이고 밑에 인간들 악어들은 종이죠. 그럼 무조건 비판할 수가 없죠. 발전적 비판도 안 되죠. 물론 발전적 비판을 해가지고 뭐 천주교에서 기독교로 갈라 나왔습니다만은 이슬람교도 처음에는 초기에는 발전적 비판이 가능했다고 그래요. 그 뒤에 그걸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저렇게 이상하게 변했다 그럽니다. 근데 불교는 어떻습니까? 무슨 집단화하는 것도 없어. 뭐 까라는 말도 없어요. 종이라는 말도 없고 네가 깨치게 하면 부처보다 낫고 신보다 낫고, 그리고 내 말이 없으면 좀 듣지도 말고 자등면 버뚱이 해가지고 그게 옳고 너한테 이익이 되면 그래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유분방할 수밖에 없는 거야. 누구를 뭐 통제하고 뭐 조지고 이런 게 없습니다. 뭐에 사상이나 무슨 틀에 가두고 이런 게 없어요. 그래 이런 겁니다. 그리고 불교 믿는 나라들이 잘 살았어요. 옛날에 인도는 뭐 지금은 저 모양입니다만 옛날에 저게 인더스 겐지스 강 그 4대 문명 중에 하나죠. 그때는 저게 엄청난 지금 미국처럼 선진국이었습니다. 지금 중앙아시아도 옛날에 불교 믿을 때는 엄청나게 잘 살았어요. 당나라 어떠십니까? 당나라도 엄청나게 잘 살았죠. 개방적이 있고. 왜 그런가 하면은 사고도 개방되어 있지만은 이 불교는 상업을 중시합니다. 거기다 상업 그냥 국내끼리 하는 뭐 국내 상업 이 정도가 이거 무역 이런 걸 갖다가 굉장히 장려해요. 그러니까 농사만 뭐 여기는 그럼 농자 천하지 대보입니까? 이래가지고 농사만 짓고 사람들 꼼짝 못하게 하니까 생각도 뭐 꼼짝 못하게 하고 가둬놓고 이러니까 농사만 지어가지고 무슨 잘 살 수가 있습니까? 근데 불교는 장사, 무역 이런 것도 엄청나게 장려했대. 사고도 자유롭고 월급 매는 것도 없고. 그 신라시대 때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5천원 가나를 갖다가 없앴다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신라시대 때 고려시대 때 잘 살았어요. 못 살았는 거는 조선시대 때 못 살았습니다. 신라시대 때 얼마나 잘 살았는 거에 대해 가지고는 나오지 않습니까? 뭐, 그 귀하집이 그냥 뭐 끝도 없이 있었고, 뭐, 인구가 얼마 살았고, 숯불로 밥을 해 먹었다, 뭐 이런 소리 나오잖아요. 그리고 신라박물관 가보세요. 그 유물들이 얼마나 화려한가. 전부 금이에요. 고려시대는 어떻습니까? 고려시대에도 그 왕건이 그 무역하는 집 아들이죠. 그 병난도가 얼마나 알아지고 코리아가 그때 알려졌죠. 신라시대 때나 고려시대 때는 어떻습니까? 저쪽에 그 아라바에 있는 아라비아 그쪽 상인들이 신라시대도 오고 그래서 체험 설화도 나오고, 지금도 경주 그 왕무덤 그 옆에 지키는 돌성들 보면은 그 이상하게 생긴 사람들 많죠. 고려시대 때도 그 병남도에 개성 있는 거기에 예성강 거기 얼마나 많은 아라비아 상인들이 왔다 갔다 했습니까? 고려도 잘 살았어요. 고려에서 잘 살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내가 얘기를 많이 알다 보니까 왕 이름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는데, 아니 고려시대 때는 잘 살았는데 지금 뭐 경제력이 뭐 형편없다 뭐 이런 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불교 믿을 때 여자들이 가장 좋았고 또 가장 잘 살았다. 그리고 우리가 불교 믿을 때 굉장히 자주적이었죠. 불교 믿을 때 중국에 머리 숙인 적이 있습니까? 군사력도 강해가지고 다 물리쳤죠. 신라는, 응? 신라는 어떻습니까? 그 불교로 삼국 통일까지 했죠. 고려시대 때 뭐 그 마지막에 하다가 안 돼서 몽골 세력이 그때 무너진 게 보고 있습니다만, 나머지는 중국이 무너진 게 없어요. 맞다이 까거나 중국을 이겼지. 이기거나 쫓겨나거나 했지. 그래서 불교가 굉장히 좋은 거더라. 그리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신라박물관이나 고려박물관 가면 굉장히 화려합니다. 근데 조선시대 박물관 가면은 초락이 그지 없어요. 아니 이렇게 생각하면 또 삐딱한 사람들은 아니 왕족 귀족 저것들만 잘 먹고 잘 살고 백성들이 못 살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왕과 귀족들이 잘 살면은 떡고물이라도 떨어지죠. 지금 대기업들이 많으면 우리 그 밑에서 떡고물이라도 떨어집니다. 월급이라도 받아먹고 뭐 하청이라도 하고 하죠. 납품이라도 하고. 그리고 백성들이 잘 살지 않으면은 세금을 갖다가 거둬올 수가 없어서 세금이 없으면은 왕이나 귀족들은 화려하게 못 살죠. 그래서 신라나 고려가 잘 살았다는 것은 또 외국에서 더 알아요. 뭐 중국 역사 기록이나 안 그러면 저쪽에 뭐, 그 중동 지역에 있는 그쪽에 옛날 역사에 보면은 그 신라하고 고려 기록이 그잘 살았다고 그러고 뭐 황금이 많았다 그러고 거기 가면은 뭐 너무 좋아가지고 오기 싫었다 그러고 뭐 그런 기록들이 상당하다고 그래요. 그럼 조선은 왜 못 살았느냐? 조선은 농업을 중시하고 사람을 갖다가 꼼짝도 못하게 하고 또 유교는 뭐 괜찮은 건데 그 성리학 그거는 사람 죽이는 겁니다. 유교는 장단점이 있는데 성리학 그거는 완전히 단점밖에 없죠. 공리공론이고 그것 때문에 중국도 망하고 조선도 망했죠. 일본도 유교와 성리학을 갖다가 받아들였지만은 그거는 칼의 보조 수단에 불과했죠. 그 농업 중시하고 그래 사람을 갖다가 꼼짝도 못하게 하고 또 성리학이라는
그 틀에 갇혀가지고 정신도 꼼짝 못하게 하고 다른 한문을 보지도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못 살지. 조선에서 왜 농업을 중시했느냐 하면은 고려가 상업하고 무역하는 세력들이죠. 그걸 장사하도록 계속 놔두고 무력하도록 계속 내버려 두면은 그 세력을 갖다가 잔존 세력을 갖다가 꺾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언제든가 힘을 모아가 이것들이 또 반란을 일으킬 거다 이거. 그걸 원천 차단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그때 마지막에 그 우리가 원나라 속국이라서 원나라가 교초 어시 말하면 그 지폐를 갖다가 최고 먼저 발행한 게 아마 원나라니까 그럴 겁니다. 그걸 갖다가 무역을 해가지고 우리가 엄청나게 싸가지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 요새 말하면은 달러를 갖다가 엄청나게 한국은에서 보관하고 있었는데 원나라가 망하는 바람에 이게 다 휴지 조각이 돼서 부도가 났다 그럽니다. 원나라가 망하면서. 그래서 또 무역을 못하게 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뭐냐니까 사업을 하고 무역을 하면은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 통계도 쉽지 않고 그러면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은 이런 말 저런 말도 막 내고 이렇게 했죠. 세금 걷기도 힘들고 그래 국내에 가다 놓고 그냥 꼼짝도 못하게 하고 통제하기 쉬운 거라. 지금 북한처럼 북한은 해외 나오는 건 물론이고 그 국내에서도 마음대로 못 다닙니다. 통행증이 있어야 되지. 통행증 잘 내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농업을 해가지고 보지도 듣지도 돌아다니지도 못하게 해서 짐승처럼 그냥 마음대로 통제하기 좋게 해서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상업 무역을 갖다 못하게 했죠. 근데 불교는 상업이라든지 무역을 갖다가 중시를 하고 또 그 사람들이 부처님이 많이 지원을 하고 또 불교도 많이 지원을 해요. 그리고 또 상업이나 무역의 이 사상하고 생각하고 또 불교하고도 잘 맞습니다. 굉장히 개방적이고 자유롭고 그렇죠. 근데 유교는 보면 다 농번주의야.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아까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자 무역을 하고 상업을 하고 무역을 하게 하면은 돈을 갖게 되겠죠. 돈이 있으면 뭡니까? 돈은 곧 세력이죠. 또 돈은 곧 무력이죠. 군대를 가질 수 있죠. 그러면 이게 통제가 안 되고 독자 세력을 만들어 가지고 결국 반란을 일으킬 거다. 이래 가지고 상업도 천시하고 무역도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한 겁니다. 결론은 뭐냐 하면은 불교 시대나 불교 국가에서 여성들의 권리가 최고 세고 최고 좋았다. 동서고고 고려시대 때는 어떻습니까? 여자들도 남자들과 똑같이 상속을 해줬죠. 이거 엄청난 겁니다. 이거 상속 똑같이 해줬다 하는 건 말 다인 겁니다. 그리고 불교 믿는 나라들이 가장 평화롭고 평화의 종교고 무력도 강했고 자주적이었고 굉장히 사고가 개방적이었고 남녀관계도 아주 자유롭고 그렇습니다.